예, 이거는 그 타임지 최신 기사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익 문제가 어디에서 갈로를 치고 또 저 타임지에 나오는 시사적인 이 문장이 지금 현재의 토익이고 현재의 영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대 영어라고 미국 현대 영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먼저 바로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차차 할게요. In January 1월 달에 자, 여기서 벌써 이게 토익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in 뒤에는 기간이 나온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in 뒤에는 기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외우시면 됩니다. in 뒤에 기간. 다음에 자, 이렇게 부사구, 전사다기 명사로서 부사구입니다. 부사구를 끊어줘야 되죠. 그런데 또 while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while은 뭐냐면은, 이 while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탄탄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while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10중 8구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문장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완전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자, 주절이 나오겠죠. 이게 진짜 주어죠. 이게 주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사절부터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부사절을 해석하는데 여러분이 while에 대한 좀 지식이 있어야 돼요. while은 부사절을 이끈 접속사로서 뭐뭐인 동안에, 또는 뭐뭐인 반면에,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볼게요. 뭐뭐인 동안에 해봅시다. 세계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서 벌써 또 토익에서 시험 나오는 게 하나 나왔는데, 이 while이 물론 시험에 잘 옵니다. 일단 먼저 while은 뭐뭐인 동안에 뭐뭐인 반면에 해가지고 부사절을 끄집어서 토익에서 정말 자주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웬만큼 부사절을 끄집어서 갈로 쳤는데 A, B, C, D에 while이 있다. 그러면 while이 답될 확률은 한 90% 이상, 95% 가깝습니다. 95%는 좀 무리다. 한 90% 정도, 9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왜 while이 부사절을 끈 접사로서, 부사절을 끈 접사를 갈로 됐을 때 A, B, C, D 선택지에 while이 나온다면은 답될 확률이 90% 정도에 육박하느냐? 그 이유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while은 뭐뭐인 반면에 할 때 이렇게 양보의 의미를 나타낼 때 뭐뭐이지만 이런 뜻일 때 또 반면에 이런 의미가 원래 올도라든지 이런 게 원래 답이 좀 잘 돼요. 더군다나 while은 뜻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동안에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을 끈 접속사를 내는데 뜻이 두 가지나 되고 이러는데 얘가 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while은 답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while은 생략하지 않은 접사로 잘 씁니다. while 뒤에 즉 ing 같은 거 분사구문이 잘 나온다는 거죠. 분사구문이 나올 때도 분사구문이 나오고 생략하지 않은 접사로 또 가장 많이 쓰는 것도 while입니다. while ing도 참 많이 쓰죠. 쉽게 표현하자면 while ing를 또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답이 참 잘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while이 답이 안 되는 환경은 어떤 경우냐면은 while절 자리에 완료형이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나 해도 완료형이 나왔다면은 답이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while의 1번 뜻이 뭐뭐이 동안에거든요. 동안에 이 뜻이 while이 뭐뭐이 동안에 이런 뜻인데 while 뒤에 완료형이 나왔다. 그건 조금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while 뒤에 완료형이 따라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while이 답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방금 했던 설명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자면은 while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답이 참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le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여기 또 토익의 답이 되는 게 wait 이 wait이 자동사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wait이 자동사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wait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wait 뒤에 for 더하기 명사가 나오거나 wait for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wait to 부정사 이렇게도 잘 나옵니다. 다음에 wait for 명사 to 부정사 이런 형태도 나오는데 어쨌든 wait은 자동사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 wait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wait 뒤에 투부정사가 잘 나와요. wait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투 부정사는 무조건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럼 투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웨이시 자동사이기 때문에 웨이 뒤에 나오는 투 부정사는 무조건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웨이 자리에도 갈라칠 수 있고 투시 자리도 투 부정사 자리에도 갈라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토익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투시, 투약이 알아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보기 위해서 또는 알아보기 위해서 이건데 여기서는 그냥 보기 위해서 하죠.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투시,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또 뒤에 나와야 됩니다. 이 투부정사, 여기서 시가 타동사로 썼기 때문에 뒤에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또 나와야 돼요. 이때 보통 이 투시의 목적어가 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침 절이 나왔어요. 명사절이 나왔어요. 명사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 이 자리에 갈로 치는 문제가 또 꽤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 이제 투시의 목적어 쉽게 말해서 what절이다 이 말이죠. 투시의 목적이니까 what절은 또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인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 중에서 특히 what이 토익에서 답이 잘 되죠. what이 토익에서 답이 잘 되는데 이 what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what 뒤에는 95%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what은 오직 명사절을 이끈 접사로 써요. 접사 중에서 명사절을 이끈 접사, 형사절을 이끈 접사, 부사절을 이끈 접사 세 개 중에서 무조건 명사절을 이끈 접사로 씁니다. 그리고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이 what 자리 갈로 치는 거죠.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즉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직 또 대통령 취임 또 대통령 재임이 무엇 같을까 무엇 같이 보일까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look like를 봐야 돼요. look like 시험에도 나오고 듣기 시험 리딩 시험 문법 시험 다 잘 나오는 거죠. 뭐처럼 보이다 해서 여기서 look 이 동사고 이 like는 사실상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like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입니다. 뭐뭐 같은 이 말입니다. 그럼 전사 뒤에는 전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전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그 전사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 부릅니다. 근데 전사 뒤에 나오는 명사 즉 전사의 목적어 안 보이죠. 이 전사 like의 목적어는 사실상 what이죠. what. 무엇 같이 보일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일단 전치사 like의 목적어 뒤에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what이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like의 목적어가 없죠. 이 목적어 사실상 what이니까. what 자체가 사실상 명사거든요. what은 명사절을 이끈 접속인 그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이 명사니까 전사 like의 목적으로 쓴 거예요. what이 접속을 썼을 때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확률이 95%다. 이게 95%라는 들어갔죠. 즉 전사 like의 목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같은. 자, 무엇 같을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what 자리에 갈로를 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수능 문제에서 또 너무 잘 나오는 거고 토익 시험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또 듣기라든지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자, 기다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이 포토, 이제 이 문장에, 전체 문장에 적어놓죠. 이 사진. 취임식, 이노규레이션, 취임식으로부터의 사진이 제공했다. 스냅샷 순간적으로 찍는 사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단면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보면 생생한 단면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되겠죠. 생생한 단면을 제공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도 또 토익에 나올 수 있는 이 이노규레이션 이 단어가 토익에 또 사실 답이 됐어요. 뭐 시작, 취임, 취항, 배를 처음에 띄울 때 취항, 배를 띄운다기보다는 노선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취항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그런 뜻으로 답이 됐고 이노규레이션이 또 이노규레이션 이슈 해가지고 창간호란 뜻으로 한번 답이 된 적이 있어요. 창간호. 이노그레이션 이슈 해갖고 창간호란 뜻으로 답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노그레이션 워낙 좀 어려운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절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쉼표가 있고, 예, 주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 취임식으로부터의, the inauguration, 취임식으로부터의 사진들이 제공하였다. 스냅샷. 순간적으로 찍는 사진인데, 뭐 생생한 사진,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생생한 한 단면을 제공하였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 오브는, 이게, 이 스냅샷 얘가 결정인 거예요. 사진 넣고, 포토그래프 오브, 스냅샷 오브, 이렇게. 이 오브는 스냅샷 이런 거나 포토그래프 사진 뒤에 이 오브가 잘 나와요. 어디에 대한 사진,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오브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명사가 또 이번에 절입니다. what절인 거예요. what절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로 쓴다고요. what절은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어요. 이렇게 명사절을. what은 명사절을 이끕니다.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로 씁니다. 근데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죠. what 뒤에 과연 word의 주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what은 명사절을 이끈 접수사인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그 what 자체가 what의 제일 1번 품사가 뭐냐면 명사입니다. 명사. what 자신이 또 명사 역할도 해요. 즉 word의 주어 역할도 자기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what자리 갈로 치면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확률이 95%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은 무엇이 was to come 올 것인가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했다. 이 말, 생생한 단면을 제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도 what was to come 이 표현도 여러분들한테 사실 좀 생소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B2용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자세한 설명은 B2용법 우리 물론 그 5시간 영문법 제 책 5시간 영문법 책에 보면은 5시간 영문법 책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8장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이 B2용법이 그냥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뭐 할 것이다, 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저는 그 토익 시험에 파트 6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토익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얘가 그냥 뭐 할 예정이다, 무엇이 올 예정이었을까에 대한 무엇이 올 예정인가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고 자, come은 물론 자동사죠. 자, 그러고 그 뒤에 거 계속해서 하면 some of the 이렇게 이 표현을 잘 보내주세요. some of the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some of the 이래 했고 뒤에 복수명사가 나왔어요. 뒤에 복수명사가 나왔으면은 이 some도 복수 취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부유한 사람들, 최상급 표현이 나왔죠. 형사 최상급 앞에는 더가 나온다. 이런 게 토익 시험에 많이 나왔죠. 형사 시험 앞에는 더가 나온다. 물론 이 썸 자리에 갈로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썸 자리에 갈로치는 문제도 나왔고, 다음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최상급에 또 중에서 최상급이 나왔다면 또 이 전사도 잘 놉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몇몇이랍니다. 이때 보통 이렇게 갈로 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잘해요. 최상급이란 걸 어떻게 하느냐. 더를 보고 심정을 가지고 최상급 앞에 더가 잘 나오니까 인을 보고 확정을 가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어울린다는 이야기죠. 인이나 오브 같은 것도 잘 나와요. 오브 뭐뭐 중에서 뜻으로 오브가 잘 나와요. 여기서는 인이만 좋겠네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몇몇 이게 주어로 보면 되겠죠. 몇몇은 조인했다. 이 조인이란 단어도 토익에서 참 답이 잘 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뭘 기억하면 되냐면은 이 조인은 타동사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조인은 타동사로 쓴다. 어디에 조인했다? 정치가들에게 조인했다. 전 세계에서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뭐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몇이 이 부유한 사람들 중 상당수, 요즘 몇몇보다는 상당수가 조인했다. 정치가들에게. 어디에 있는 정치가 여기에 있는 어디에 있는 정치가 이래도 되고, 어디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형사구로 보나 부사구로 보나 별 뜻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캐피털 로툰다 얘는 그냥,
미 의사당 중앙홀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로툰다 이게 좀 둥근 이름인데 미 의사당 여기 미 의사당이죠. 그래서 미 의사당 중앙홀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정치가들과 조인했다 갔다 아니면 눈도장 찍으러 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갔겠죠. 투이하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능용법입니다. 투이하하기 위해서 조인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시험이 뭐냐면 이 마크란 단어 얘가 토익에서 정말 자주 답이 됐습니다. 정말 자주 답이 됐어요. 표시하기 위해서 시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좀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마크를 무슨 뜻으로 바꿀 수 있냐면은 celebrate 축하하다 celebrate 이 뜻하고 같은 뜻이라고 얘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는 해하고 celebrate 답이 됐고 또 갈로 해갖고 메카는 넣는 문제로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파트 5에서 시작을 비기닝이라는 단어는 이노뷰레이션 얘하고 엄청 비슷한 단어죠. 이 단어를 한번 썼고 이제 이 단어를 한번 쓰고 이 단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트럼프 재임의 임기의 또는 트럼프 체제의 이런 정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토익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얘하고 또 비슷한 단어는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비슷한 단어는 또 프레젠스 이해가 되겠죠. 이 단어를 또 한번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한번 썼던 표현을 또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보면 됩니다. 이거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셀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어쨌든 마크 자리 갈로. 그러고 또 부사절 while절을 또 썼어요. while절 썼어요. 요 while은 뭐뭐인 동안에 해도 되지만 반면에 하는 것도 참 괜찮겠어요. 반면에. 그러니까 while이 그만큼 잘 쓰고 그러니까 토익에서 while이 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else 이 else 얘가 자기 단독으로 쓰는 경우보다는 다른 거하고 같이 붙어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everyone else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 말이겠죠. 일반 사람들은 lock out. 그 중앙홀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lock out이라는 표현이 듣기도 잘 나옵니다. 밖으로 잠겼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차에 안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안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차에 키를 놔두고 잠기면은 문이 잠기면 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라가 상태에 빠졌다 이라거든요. 듣기 표현에서도 나오고 이 표현을 알 가치가 있어요. 토익 시험에 나온 표현입니다. 라가 당했다. 안에서 자기들이 저것만 들어가고 잠궜으니까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갔겠죠.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추위 속에서 이 말입니다. 그때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드물게 그걸 실내에서 취임식을 했었죠, 그때가. 그래갖고 그때 레이건 대통령 이래로 처음이라고 했던가, 완전 처음은 아닐 건데, 근대로 봐서는 레이건 대통령 이래로 거의 처음으로 이랬다고 그래 해요. 그래, 어쨌든 너무 추워서 그랬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레이건이란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했죠. 또 여기서 부사절이 또 나온 거예요. while은 또 부사절을 이끈 접속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여기서 주절이 앞에 나오고 부사절이 뒤에 나온 꼴이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 months later. 6달 후에. 이 표현도 시험에 있는 거예요. 이때 later이 부사로 썼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later이 부사로 썼고, 6 months 얘는 명사지만 사실상 부사를 꾸미면 또 부사로 썼죠. 부사로 쓴 겁니다.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생긴 거는 명사지만 사실상 부사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6달 이후에 해갖고 컴하고 얘가 부사가 된 겁니다. 레이틀 자체가 또 형사로 쓰지만 부사로도 쓰기 때문에 얘가 답이 잘 돼요. 여기서는 부사로 쓴 케이스죠. 자, 부사로 됐을 때 답이 더 많이 됐습니다. 토익에서는. 어쨌든 6개월 이후에 미 의회가 통과시켰다. 뭐뭐들 중 하나를,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가장 큰 이전, 트랜스퍼는 여기로 바뀌는 거, 이걸 말하는 건데, 이전들 중 하나를 원어부터 최상 복수명사. 이 표현도 토익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패스 다리도 물론 갈로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어부터 세상 복수면서 얘도 물론 시험에 잘 옵니다. 무엇의 이전이냐면 부의 이전, 부의 가장 큰 이전들 중 하나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전이란 프람 A to B 얘도 토익에서 너무 많이 노는 거죠. 저소득 사람들로부터 부유한 사람들로의 부의 이전 이래 됩니다. 프라미아가 이 이전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퍼란 단어에도 갈로 칠 수도 있고, 프람이란 단어에도 갈로 칠 수도 있고, 전사2에도 갈로 칠 수 있고, 이게 바로 토익이라는 거죠. 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 히스토리 보세요. 역시 최상급이 나왔으니까, 뭐 중에서 인 더하기 명사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 이 말입니다. 뭐로부터의? 저소득 사람들로부터 부유한 사람들로의 부의 이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람 이게 트랜스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트랜스퍼에다 갈라주신다든지 프람 자리에 갈라주신다든지 프람 A to B 2에다 갈라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토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토익의 성격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문장 자체가 그냥 토익 그 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때 7월 3일, 지난달 7월 3일에 부자 감세 법안이라고 트럼프 이 이름까지 하나의 아름다운 무슨 법안 해갖고, 부자 감세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워낙 똘끼가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 법안에다가 또 가장 아름다운 법안인가 그런 말을 해갖고 이름 붙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통과시켰는데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글 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여기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한 번 더 갈로 하겠습니다. 6 months later 할 때 이 later 자리 갈로, later이 부사로서 특히 부사로 답이 많이 됐어요. 다음에 패스 통과시켰다 이게 갈로. 다음에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였고, 원 자리에도 갈로 치는 문제 일단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원어부터 이런 표현을 썼죠. 다음에, 당연히 뒤에 최상급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맞다는 거. 뭐뭐들 중 하나 해야 되는 거. 여기는 복수명사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다음에, from A to B. A로부터 B로. 이 문제가 또 진짜 너무 많이 나왔고, 만약에 정말 어려운 문제고, 지금 또 토익 다우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 이 트랜스퍼 자리에 갈로 치는 거예요. 그럼 이 트랜스퍼가 답이랑 이 단어가 답이랑 이전 이런 말이군요. 이 단어가 답이라는 건 뭘 보고 확실히 알 수 있냐면은 from A to B 이 부분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 이 명사를 선택하게 하는 이 문제가 토익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 그걸로 나오고 정말 토익스러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이 트랜스퍼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는 이 부분까지 해석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사람들로부터 부자로의 이전 이래갖고 얘가 형사구로서 이 전사당이 명사 형사구로서 이 트랜스퍼 이 부분을 꾸민다는 정확한 해석이 되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토익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래 하는데 보통 우리 수업이나 일반 토익에서 이 유튜브나 이런 데 수업은 쉬운 부분만 보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어려운 문제는, 고득점은 바로 여기에 갈로 쳤을 때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토익의 고득점자겠죠.